여러분은 자식들 눈치 보며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식들이 불편해 자식 몰래 안락사를 준비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몰래 안락사를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는 혼자 지내신다. 젊을 때 한창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여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나와 큰 오빠를 홀로 키워오셨다.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식당 일과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우리를 길러주셨고 덕분에 오빠는 미국 회사로 취직하여 그곳에서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혼자서 고생하면서 두 자녀를 다 키운 우리 엄마는 마음이 지친 것 같다. 매일 밤마다 나에게 전화를 거는 우리 엄마. 오늘 서울에 비가 많이 온다던데 운전은 괜찮니? 어제 밤 꿈에서 내가 나왔던데 혹시 무슨 일 없지?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던데 몸은 괜찮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거는 우리 어머니. 하도 자주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전화가 오면 주위에서는 또 어머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렇다고 막상 전화를 하면 긴 말을 하지도 않는다. 그냥 단순히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는 엄마. 어찌 보면 엄마가 매일 밤 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이해가 된다. 미국 회사로 취직하여 돈을 많이 버는 큰오빠. 엄마가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생활비를 보내주는 큰 오빠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한국에 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나는 둘째치고 우리 엄마는 오빠를 너무 그리워했지만 타지에서 적응하고 사느라 엄마를 찾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바쁜 큰오빠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 엄마. 그런 엄마는 오빠 대신 나에게 매일 전화를 하며 아쉬움을 풀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신기하게도 며칠 동안 엄마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 있냐는 질문에 아무 일도 없고 피곤했다는 우리 엄마. 별일 없으면 먼저 자볼게. 하고 끊는 엄마. 평소와는 달리 축 처진 엄마의 목소리가 문득 걱정이 되었다. 당장 다음날 엄마를 찾아갔다. 조용히 침대에 누워 웅크리고 자고 있었던 우리 엄마. 그 옆에는 한가득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알고 보니 약 종류는 치매 억제제였고 며칠 전 엄마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다녀왔었고 그곳에서 실시한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치매 판정을 받았던 것이었다. 혼자 살고 있던 엄마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온지도 모르고 어린애처럼 자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얼마나 혼자서 무섭고 속만 썩었을지 걱정되어 한참을 울고 있었다. 그렇게 엄마가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때 드디어 엄마가 일어났다. 언제 왔니? 어쩐 일로 온다는 말도 없이 왔어? 밥은 먹었니? 너 좋아하는 청국장 해뒀어. 나이든 우리 엄마는 평소처럼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러 갔다. 느릿느릿 밥상을 차려온 우리 엄마. 그러나 밥상에는 네 숟가락만 올려져 있었다. 자기는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는다고 했다. 나는 밥상에서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부엌에서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란다.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나는 나이도 있어서 치료가 이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엄마. 엄마가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니 나는 순간적으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엄마와 나는 한참을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엄마가 한마디를 꺼냈다. 절대로 너희 오빠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렴. 오빠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인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얘기하지 말라는 우리 엄마. 결국 나는 오빠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엄마와의 마지막 3개월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살아생전에 스위스 여행을 가는 것이었다. 살면서 해외여행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다던 엄마가 갑자기 스위스 여행이라니 많이 의아하기도 했지만 엄마와 같이 스위스를 가기로 결정했다. 정말이지 언제인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에 무척 설레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같이 못 간 아쉬움을 간직한 채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를 타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 엄마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스위스는 도대체 왜 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도착한 스위스는 정말로 천국 같았다. 영화에서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의 맛있는 음식.
그림 같은 곳을 풍경 삼아 나와 엄마는 많은 사진을 남기며 행복해했다. 그러던 마지막 날, 엄마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조금 생소한 곳이었다. 나는 알프스 산맥이나 스위스의 유명한 관광지일 줄 알았지만 생전 처음 들어본 곳이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내리자마자 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디그니타스 병원이라는 곳이었다. 디그니타스 병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락사가 허용되는 곳이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었고 자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나와 같이 스위스로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의 안락사. 과연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 몰래 스스로 떠날 준비를 했던 우리 엄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엄마. 이제는 몸도 성치 못하여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생각하여 안락사를 선택했던 엄마. 평생을 자식들만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엄마의 모습이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을 자식들 잘 되라고 희생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자나깨나 매번 자식들만 생각하셨던 우리 부모님. 그저 부모님의 남은 인생은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안락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해당 내용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스위스에 방문해서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신청하는 사람이 성인이고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의사의 강압이 없는 자발적인 환자의 의지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선택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안락사 방식은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한국인 4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했으며 현재 100명가량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안락사가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안락사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힘도 없고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버림받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안락사가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또 나이 들면서 시니어분들의 몸에 하나둘씩 이상이 찾아옵니다. 나이 들수록 고혈압의 암은 기본이고 무릎이 너무 아파 걷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큰 주사 바늘을 몸에 넣는 것도 무섭고 지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치료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 것이죠. 치료를 해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런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은 누가 간호를 할지, 그리고 누가 치료비를 더 낼 것인지를 두고 옥신각신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갈수록 살기 각박해지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안락사를 하고 싶다는 나이 든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한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침상에서 양쪽 팔이 묶인 채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 바에는 조용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안락사가 허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는 인생살이가 과연 정말 행복할까요? 젊은 나이에 죽으면 억울하겠지만 90세가 넘어 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만 살아야 한다면 본인이 원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안락사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간으로서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